직원 3명의 굉장히 작은 회사였거든요.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인스타도 하지, 유튜브도 하지, 뭐 도대체 몇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잡스. 코로나 때문에 요새 사람들 엄청 힘들다고 다 난린데 너는 괜찮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혼자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제 친구들은 무급 휴직에다가 또 정리해고까지 당했거든요. 이제 안정된 직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요새 진짜 주변에서 다들 죽겠다 소리만 하더라.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잖니? 그러면 우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프리랜서가 될 거래. 어떤 직장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프리랜서로 각자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지. 긱 이코노미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요새 긱 이코노미, 뭐 긱경제, 뭐 긱워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재즈가 유행하던 그런 시절에 공연이 없는 날에는 사실 돈을 못 벌잖아. 근데 계속 뭉쳐 있을 순 없으니까 어떤 공연이 잡히면 그러면 그때만 나 지금 이번 공연 하는데 같이 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공연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된 얘기인데 지금 세상이 정규직으로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내 이 사람 일을 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런 사람들 필요하니까 이 프로젝트 같이 할 사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람을 고용하는 세상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는 거지. 근데 정규직도 아니고 임시직이면 앞으로 일자리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할 때부터 이미 다 예견이 돼 있었던 거지. 그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또 단점만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언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 기회가 오는 세상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는 드라마에서만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치, 드라마에서나 잘난 것들이나 하는 얘기다. 너가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지? 평범한 사람도 내가 월급 70만 원 받았었는데 지금 1,500만 원 벌어요. 이런 사람 있다. 언니가 네가 그 얘기할 것 같아갖고 언니가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려고 내가 오늘 데리고 왔어. 컴온 앤드류, 증거를 보여줘. 우리의 희망의 증거 앤드류야. 안녕하세요.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엔드입니다. 근데 앤드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꿈을 한번 잘 꿔가지고 지금 월에 1,500씩 벌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찌하여 계단 밟아오면서 이런 앤드류가 드로우 앤드류가 됐는지, 어쩌면 앤드류가 미국에 갔을 때 얘기부터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만 있는 걸로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도 그렇게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인서울에. 인서울이 어디야? 나는 지방대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학교를 빛낸 30인 안에 들어간다고. 너무 멋있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미국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일했다. 뭔가 멋있게 맞아요. 들리지만 엄청 멋있었어. 저는 항상 그 고용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막 드라마에서 보면 You fire!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앤드류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열심히 일했고 같이 팀원들끼리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의 브랜드를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가 커짐으로써 저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헐.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회사에서 너 나가 하고 나니까 앤드류한테 그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되게 와닿는다. 그때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좀 억울했던 게 인플루엔서들한테 돈을 주면서 협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단순히 물건만 협찬해 줄 줄 알았는데 광고비를 따로 준다고? 나도 사진 찍을 줄 알고 나도 인스타그램 할 줄 알고 그런데 왜 내가 더 쟤네 잘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해요.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SNS에 올려서 주변 사람한테라도 알렸더니만 이게 돈을 버는 어떤 계기가 됐구나. 그게 계기가 돼서 인스타그램을 키우기 시작했고 돈을 받고 사진을 올려주는 걸 하게 되니까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유튜브까지 진출했어. 그래서 유튜브도 잘 됐어요? 유튜브도 다행히 좀 빠른 시간에 잘 됐어요. 그럼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잘 키워놓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때부터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제 유튜브를 보시고 한 헤드헌터 분이 제안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시하셨던 연봉이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고 한국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굳이 한국에 와서까지 또 취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누가 월급 따박따박 준다고 하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도 좀 하고 2단계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안정된 직장이고 나발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사실 그래픽 디자이너였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을 좋아해서 그래픽 디자이너 됐고 그래서 와 나는 진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되게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딱 3개월 가는 거예요. 그 9to6 네. 그거에 얼매여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일을 한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요새 밀레니얼들이 다 우리 앤드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회사에만 묶여서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랑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 라떼들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있어요. 회사에서 월급 주고 따순밥 먹여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댕겨가고 퇴직금이라도 찾아야지 우리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참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란 말도 있고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은 그 꼬박꼬박 저축하면은 이제 돈이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퇴직금 받으면 응답하라 이런 거 보면 덕선이 아버지 봐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래도 아파트 한 채라도 사고 뭐라도 할 만한 돈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희망이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그 SNS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 이거를 밀레니얼 재테크라고 부르거든요.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음. 자기 퍼스널 브랜딩이 밀레니얼 재테크다? 네.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줘봐요. 돈 벌 방법이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 저희 뭐 20대들 그리고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목돈이 없거든요. 그럼 나는 이걸 어디서 투자하냐? 그때 저는 제 퍼스널 브랜딩, 제 온라인 건물에 투자를 한 거죠. 남들이 니네 라떼들이 부동산 살 때 나는 온라인에다가 상가 건물 지었다. 단순히 따지면은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제 수익 창출이 나서 약간 월세 받듯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끔 100만 원 넘게 매달 이제 에센스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퍼스널 브랜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수익 파이프라인이 쫙 늘어나죠. 그러면 뭐 인스타도 하지 유튜브도 하지 뭐 도대체 몇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세보니까 한 10군데 되더라고요. 10군데. 십잡스. 에센스 수익이 저희 첫 번째 수익 파이프라인이었고요. 또 인스타그램 하니까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 네,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인플루엔서들이 가져가는 수익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로 온라인 강의. 원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기업 사내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또 출판 준비도 하게 됐죠.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전부 다 앤드류처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뭐 유튜브 열심히 하면 엔잡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는 인플루엔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터형 인플루엔서가 있고 멘토형 인플루엔서가 있는데 타고나게 노래를 잘한다거나 얼굴이 이쁘고 뭐 몸매가 좋고 막 이래서 예쁜 사진 찍고 이렇게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는 잘난 것들. 네네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거가 이제 엔터형 인플루엔서. 네. 멘토형 인플루엔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정말 사소한 거 있죠.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면은 남들이 알고 있어도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엑셀을 잘 다뤄. 아니면은 PPT를 잘해. 에버노트나 뭐 노션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또 그 사람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멘토형 인플루엔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좀 부담감을 가지세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 여기 전문가가 엄청 많을 텐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익어야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포지셔닝 하는가. 저는 오히려 전문가로서 포지셔닝 한다기보다 전문가와 아마추어 그 사이의 애매한 부분을 메꾸는 게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꼭 유튜브를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잘 찾아야죠.
카메라 앞에만 서면 막 사지가 막 바들바들 떨리고 막 얼어붙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굳이 유튜버가 아니라 팟캐스트라든지 네, 블로그도 할 수 있고 블로그로 글을 쓴다든지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사진으로 그냥 표현을 한다든지 네.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가 사실 문제야. 나랑 맞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인스타그램을 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도대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블로그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선 제가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코어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콘텐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건데, 그거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는 거는 솔직히 해시태그를 안 달아도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해시태그를 안 달아도 알고리즘이 알아서 퍼뜨려줘요. 근데 이 코어 콘텐츠를 찾는 방법은요, 다양하게 올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반응이 올까 저게 반응이 올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주일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7일이 있으면은 하루에 하나씩 올려보는 거예요. 다 다르게. 다르게 해서. 네, 그거를 봤을 때 잘 나온 거가 있고 안 잘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7개 중에 잘 나온 건 냅두고 안 나온 건 X표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그램 숨긴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럼 숨기고,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그럼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컨텐츠들이 있겠죠. 그게 코어 컨텐츠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나한테 끌어와야 되냐, 이거를 물으신다면 해시태그 있죠. 네. 그 해시태그 안에서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찾으라고 해요. 그 예를 들면은 네. 요즘 뭐 인스타그램 보면 홈카페, 다꾸 막 이래가지고 네.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를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커뮤니티에는 다이어리에 관련된 컨텐츠를 좋아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다이어리 꾸미기 컨텐츠를 올린다. 그럼 네. 거기에 잔뜩 내 잠재 고객들, 잠재 팔로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시태그들을 공략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에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 거기 데이터가 다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분석해 볼 노력을 안 하죠. 안 해봤어요. 반성합니다, 진짜. 보내고 싶지 않은데 시간이 어떻게 벌써 12시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앤드류가 가셔야 돼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그러면 그런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일을 하면서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너무 좋지만 또 이런 점은 또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이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 들쭉날쭉하고 불안정한 부분. 네, 그리고 회사 다니면은 이제 4대 보험도 해주고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복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잘 벌면은 괜찮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앤드류 영상을 보고 나면 다들 겁나 뽐뿌가 올 거야. 회사 그만두고 나 오늘부터 앤드류처럼 인스타 인플루언서 되고 나 이제 유튜버 할 거야. 나 회사 때려치고 이제 나 나간다.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반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을 때 유튜브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가 찾아졌을 때 그때 퇴사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 오늘 앤드류의 어떤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무엇보다 시작해볼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진짜 제가 잘나서 그랬다기보다 그런 부족함 때문에 갈급함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다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열정, 재능 이런 거를 단순히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앤드류는 다음에 또 한 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앤드류가 얼마만큼 더 성장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보기로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